전라도의 명칭이 전주하고 나주. 네. 그래서 나주가 예전부터 되게 중요한 고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을이었는데 왜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 아시고 특히 아버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주가 우리 역사에 본격적으로 언제 등장을 했는가. 이거 KBS 대하 드라마 태조왕건이라고. 태조왕건. 그 최수종 씨 누구인가? 나온 거 아닌가? 누구인가? 왕건 궁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 궁예가 궁예. 처음에 이제 고려를 세우고 왕건이 입지를 다지는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금성 전투거든요. 저 나주가 왜 금성? 네, 펜으로 이거 보세요. 그때 당시에 궁예가 차지하고 있었던 고려의 강역이 요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고려예요. 네. 그리고 여기 약간 경주 일대에만 신라가 남아 있었고 그 외 나머지 여기 지역이 전부 백제였었거든요. 근데 등치로 보면은 고려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전라도하고 경상도 지역, 지금으로 치자면 광주, 전주, 그리고 공주, 그리고 상주, 그리고 진주, 무주 이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곡창지대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산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실제로 후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도 고려의 인구랑 백제의 인구가 차이가 없었어요. 등치는 훨씬 컸어도. 그때 이제 백제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왕건이 입안한 계획이 여기 정주에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목포에서부터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거꾸로 올라가는 나주에 상륙 작전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인천 상륙 작전 모태가 이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인천 상륙 작전보다 거의 1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 민들 똑똑해 정말. 이 해안을 타고 오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시기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밤 낮에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딱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이 금성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백제 입장에서는 금성이 나주의 옛 명칭이 금성이에요? 네, 원래는 금성이었었는데 이제 여기를 왕건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지역의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려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하고 이렇게 미리 사인을 맞춰놓은 거죠. 이 지역의 호족이었던 종래, 오다련 이런 사람들이 이 견훤의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견훤이 괜찮은 군주였었는데 굉장히 친서민적이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사실 이 오다련 같은 경우도 소금 사업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하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이때 당시에 집에 하인이 일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영산강 때문에 소금을 나주에서도 그때 어떻게 만들지? 소금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천일염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만드는 방식입니다. 천일염은 그래. 나중에 나온 방식인 거고 이 해수를 가져다가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엄청난 노동력이랑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만큼의 엄청난 세력이었는데 가혹하게 세금을 수탈해 가다 보니까 마음을 바꾼 거죠. 그때 왕건이 접촉해 온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귀순해라. 그럼 너희 세금도 면제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고 이게 백제한테는 정말 치명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여기 전방에서도 고려랑 싸워야 되고 여기 합천이거든요. 대하성에서도 신라랑 싸워야 되는데 뒤통수에도 여기에서도 나주에서 계속해서 뒤로 공격을 하니까 적들에게 사방에서 포위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하고 궁예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부르는 거는 부족하다. 정말 비단같이 아름다운 도시니까 나주라고 해라. 라고 나주라고 도시의 이름을 개명하고 이 당시 그 고려 시대에 바뀐 거구나 그러면. 네, 오다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 지역의 호족 지배자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에게 성씨를 하사하는 거예요. 사성이라고 해서 나주 지역의 대표적인 옷씨니까 나주 옷씨. 아마 나주 지역에 가면 나주 옷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주 옷씨를 성씨를 하사하고 나중에 이 오다련의 딸이 정왕후라고 해가지고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인데 나중에 고려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 해종. 이 해종의 외가가 나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고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취급을 받았던. 그러니까 백제 이전에 마한이었잖아요. 사만 진한 변환 중에서 마한이었다가 백제가 됐다가 지금
나중에 어차피 고려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 이 뒷페이지에 보면 나오겠지만 백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백제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백제하면 공주. 공주요? 충청도? 이게 사실 많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따 뒷페이지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왜냐면 백제 문화의 적지가 공주 부여에 많잖아요. 왜냐면 그 백제가 위쪽에. 역사가 660년, 67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서울이 수도였던 때, 한성에 있었던 때가 500년이에요. 아, 그리고 웅진, 사비 이렇게 천도를 하거든요. 점점 내려오죠. 네, 점점 내려왔는데 결국 그 시절은 150년 정도밖에 안 돼. 16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500년 살고 충청도에서 160년 살았으니까 수도가? 일반적으로 백제라고 하면 백제 유적지나 백제 문화재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다 어디 갔는데? 그렇구나. 잠실 밑에 다 묻혀 있죠. 성파구에. 아, 그래요? 네. 왜? 거기가 백제 유적지였으니까. 아, 묻혀 있다고? 네. 땅 파야 되겠는데요? 유적지 근데 발굴하면 안 돼요? 거기는 평당 단가가 3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발굴할 수가 하다가 없는 거야? 나오면은 밤에 와서 다 묻어버리고 밀어버리고 다. 멈춰야 되죠. 이거 유물 나오면 공사를. 이게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법이 예전 개발 독재 정권 시대 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제 원조를 지을 때 탑을 떴어요. 유적지가 나왔어요. 공사가 멈춰요. 그리고 그 유물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굴 비용을 내셨는데 그 시에서 내줘야지. 황금이 막 여기서 한 2톤 나왔어요. 그 못 가져가잖아. 네, 이제 이거는 근데 국가 소유예요. 근데 그 동안에 공사가 지연돼서 가지고 그치. 들어가는 추가 비용 지연이자는 다 내가 내는 그거 거죠? 내가 내야 돼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 비용, 인건비부터 아, 시작해가지고 속상하. 듣기만 해도 속상하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이게 넘어가야 그러니까 너무 잘못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 너무하네. 백제 시절의 유적은 거의 송파랑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아, 팔 수가 없겠네요. 근데 다 그냥 문화재가 나와도 다 밀어버리고 그냥 건물을 올려버렸어요 그 시절에. 나주가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많아서 볼 것도 되게 많고요. 네. 전라도 명칭이 전라북도 전주, 나주 합쳐서 전라도다 이야기하고 네. 봐야 할 책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너무 그림으로 좋죠. 보는 책들 봐야 네. 되는데 이 책이 좀 더 어린애들이 볼 수 있어요. 네. 헤르만헤스에서 나온 책이고 사실은 교원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내용 정리가 솔로토이 시리즈는 교원책 한번 보시고 새 나라의 아이들은 좀 큰 친구들이 보면 좋을 내용이에요. 네. 그다음 이제 그리고 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주 특산물 하면 그렇죠. 무조건 배. 곰탕 아니었나요? 곰탕 이따 맛집에 제가 넣어놓긴 그렇죠, 했어요. 나오죠. 그래서 배가 올라가는 계절이 뭐 추석, 그래서 햇과일 이런 단어 햇과일이라는 거 이런 단어들 좀 설명해 주시고 곡창지대니까 쌀이 많이 나오니까 쌀과 그렇죠. 관련된 책 그리고 이 커다란 순문은 내용이 굉장히 짧아서 영어로 2, 3학년은 영어로 보고 가야 돼. 요 정도는 영어로 저는 가야 이거 돼요. 한국판으로 아이들 읽어줬거든요. 이거 무 뽑는데 네. 못 뽑으니까 할머니 와라, 할아버지 와라, 뭐 고양이 와라, 네. 토끼 와라 그 내용이잖아요. 보통 7살, 6살 때 보니까 이제 좀 컸으면 영어로 한번 보고 가면 좋다. 여기까지 하고요. 할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여기는 넘어갈게요. 앞부분은.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한납고문, 네. 국립박물관. 네. 요즘엔 이제 우리나라가 지역 어떤 특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큰 유적지가 발견되고 유물이 엄청 많이 나오면은 그 유물들을 서울로 안 가져갑니다. 그 지역에 그냥 놔두는 네, 것 그 같아요. 지역에다 박물관을 지어서 그 지역에서 다 전시를 해요. 맞아요. 저는 아주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연구를 하는 것도 사실 이런 고분군을 연구하려면은 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여기. 되죠.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 박물관을 지어주고 그 박물관에 뭐 큐레이터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관장이 되면서 바로 매일같이 출근해가지고 그쵸, 발굴도 가서. 하고 연구도 하는 거죠. 맞아, 그래야겠다. 그러면서 여기 국립 나주박물관에도 가보면은 여기 이제 반남 고분군 맞아요. 이 지역의 역사적 유물을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어느 시대 유물인 것 같아요? 백제 시대. 그러니까 백제 시대가 아니에요. 백제 시대 같은데. 백제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도 지역은 백제의 영향력이 그럼 컸다, 고려예요? 작았다. 작았다. 작죠. 이거는 마한 시대 유물이에요. 마한 시대 유물이에요. 우리가 백제 역사를 배울 때 마한에서 시작해가지고 십제였다가 백제가 되면서 나머지 지역을 다 정벌하고 통일했다라고 나오는데 십제는 뭐예요? 나 십제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백제가 100개의 국가의 연합체여서 백제잖아요. 처음에는 100개가 안 됐겠죠. 그때는 10개만 십제. 있어서? 네, 십제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라고 나오는데
근초공황 시절에도 이미 그때가 4세기거든요. 네. 백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도 200~300년이 더 지난 뒤에요. 그때 근초공황의 주요 업적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지금은 전라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한 게 근초공황의 최대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국가가 형성되고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지 200~300년 뒤에도 여기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는 독립적인 국가들, 뭐 친미다래라던가 목지국이라던가 이런 소국들이 다 남아 살아 있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들의 유물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한 시대 유물이구나. 백제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저기 공주라던가 부여라던가 해서 옹진 사배에서 네. 보이는 그 유적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그런 우리가 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백제의 유물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가 이런 네.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그림에 이거 넣어놓은 이유가 이 무덤 안에서 같이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그 부분만 봐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분을 가졌을까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야기해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고분이라고 크잖아요. 하는 건 또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기엔 여기에 지도자가 왜 이렇게 많지? 그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국가가 이제 있었다는 작은 거예요. 국가들이 존재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금관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금관의 디자인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어때? 익숙하세요? 좀 낯설어요? 낯설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봤던 그 고려 시대의 금관이라던가 이렇게 곡갈 모양처럼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 이제 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 출토된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이라던가에 봤었을 때 이 모양의 화려함 이런 형태의 금관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일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일본 문화 영향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렇구나. 거죠. 뭐냐? 이 나라가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냐? 일본이 이 나라에 영향을 받은 거냐?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일본이? 그렇죠. 사실 처음에 우리 문화가 여기는 전파가 됐다라고 할 수 나주 있겠구나. 반남 고분군을 개발한 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었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주장 있잖아요.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그거 있잖아요. 뭐죠? 우리가 너희를 잘 살게 도와줬다?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릉비에 써 있는 그 구절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임나라고 하는 부설을 한반도 남부에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일본 측의 역사 왜곡인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왜곡의 증거를 마련해 내려고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가야 지역이라던가 여기 나주 지역을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나오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일본식 금관이다. 이거 봐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 왕관을 하사할 정도로 너희는 우리 아래였다라고 나왔는데 추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니 이거의 이전 형태의 금관이라던가 이후 형태의 금관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백제를 비롯한 마한 지역에서 개발한 거고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했건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기술을 배워갔건 이 문화 문명이 일본으로 전달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달했다는 전파했다.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박물관 안에 가면 이렇게 고분 문화실이 따로 있어요. 이게 다 발견이 된 동널이겠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다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이잖아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 2개, 독이라고 하잖아요. 장독 딸 때 독.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맞아요. 2개로 그런 식으로 묻는 거죠. 건데 이게 언제 거냐? 이거 보세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무덤 양식을 사용한 거는 신석기 시대예요. 근데 이미 이 마한 시대로 갔었으면 신석기를 훨씬 지나서 초기 철기 시대란 말이에요. 근초고왕 때까지 왔었을 때 이미 철기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을 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 지역에는 이런 형태의 무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돌 무덤이라 동 무덤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독널이라고 하거든요. 네. 널빤지처럼 돌을 이렇게 꽂아 넣어가지고 관을 석곽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게 굉장히 초창기 시절의 무덤 양식인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마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다른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면서 무덤 양식도 뭐 돌무지 덧널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뭐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 이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예전부터 있었던 그 무덤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요 무덤이 나오면은 신석기 시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청동기나 철기 시절에도 남아 분명히 이렇게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셔서 이렇게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묻었을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껴묵거리라고 예, 같이 나오잖아요. 넣어주잖아요. 네, 이제 가져가고 싶은 물건. 부장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원래 죽을 때 그랬거든. 나는 죽을 때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같이 꽃순이를 같이 묻어달라. 그거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될 수가 사랑하면 있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같이 묻어달라고. 같이 묻어달라. 끝까지 함께 있고 싶다? 네,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그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 사랑 그럴 수 가르치면 있고. 안 돼요. 사랑은 베풀고 나누는 거지. 그렇게 혼자 다 독식하고 집착하고 못 써요, 못 써. 여기 보시면 껴묵거리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너는 나중에 죽을 때 뭘 가지고 가고 싶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좋아요. 그런 거 수 좋은 것 있어요. 같아요. 정말. 어떤 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물건들이었니? 그런 거 같이 이야기 또 나눠보시고. 아이들은 그런 거 애착 인형 이런 거 가져가지 않나요? 애착 인형 넣어주세요. 그 토끼. 토끼 막 그런 거 하겠. 엄마 같이 넣어주세요. 하면 그렇죠. 어떡하죠? 엄마 있어. 근데 사실 그거는 엄마랑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엄청난 그 사랑의 발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엄마는 기겁을 하죠. 엄마는 20살 되면 독립시키고 싶거든요. 여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이 국립나주박물관이 이 시대의 그 도구들 있죠. 뗀석기, 간석기 그걸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5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역사를 배우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어떤 도구들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 배우니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구석기는 뗀석기죠. 이렇게 돌을 떨어뜨려서 떼어내서 사용하고 뭐 신석기는 간석기에서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갈아서 도구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직접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이게 쉬워요. 사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명이 사실 대부분 비슷한 지역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 살기 좋은 데는 언제 어느 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 시대 유적지가 다 없어지거나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싶은데 안 써지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물이 같이 나온다.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그렇구나. 흔치 않을 그래서 뿐더러 너무 잘 보여지더라고. 이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조건 요즘에는 다 돈이거든요. 땅이 나와도. 맞아. 사실 최근에 춘천에서도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물이 한꺼번에 다 출토되는 엄청난 유적지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경제 논리 때문에 그 위에다가 레고랜드 지었어요. 몰랐는데 레고랜드 지으려고 개발하고 땅 파다 보니까 여기는 청동기, 여기는 뗀석기, 여기는 간석기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차라리 이런 역사 테마파크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레고랜드를 해야 된다. 진짜? 레고랜드 해가지고 개 망했잖아요. 망하지 그러면. 레고랜드도 망하고 유적지도 결국 다 묻혀버렸잖아. 이게 뭐 다 잃은 거잖아요. 개도 놓치고 우럭도 놓치고 맞아.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을 가실 때는 꼭 체험관 예약이나 전시 해설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으면 예약하고 가세요. 엄마가 설명하는 것보다 외주를 주는 게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 번씩 더 짚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 친구들은 해설을 들어도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마시고 2학년 이상은 돼야 해설을 듣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 요 두 개 정도는 꼭 봤으면 좋겠네요. 이거 금관하고 네. 그다음에 이 동무덤. 네, 이 같이. 두 가지는 아주 독특한, 어찌 보면 여기 호남 지역, 전라남도 지역만의 거의 독창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화니까, 네.